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한류시대 7번째. 미국이 남한을 구했다. 이 사진이 이제 9월 8일 날, 45년 9월 8일 날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리는 사진입니다. 중앙청에. 지배자가 바뀐 거죠. 그죠? 일본이 지배에서부터 미국 지배로. 근데 1945년 8월 15일을 왜 광복절이라 그럴까? 자, 가만히 보세요. 지배자가 일본, 소위 일정시대, 일본 제국주의 지배시대에서 미국 지배시대로 바뀌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이 점령군이거든요. 근데 왜 한국인들은 이걸 광복절이라고 부를까? 네? 그 말도시에 뭐 들어있어요? 일본으로부터 미국이 우리를 구해줬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미 군정기 3년은 우리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 기도 안 찹니다.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다니 참 한겨레스럽다. 지금 남북을 보면 모르냐 말이야. 극과 극이잖냐. 예? 우리가 세계 최고의 번영은 못 누리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는 거 확실하지 않냐 말이야. 저기는 자유라는 게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사회 아니냐. 더 이상 뭐 말이 필요하냐 말이야. 축복이었던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과정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번에 이미 전번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원폭을 투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냐. 소련이 8월 8일 날 45년 8월 8일 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부터 그 전쟁을 개시했죠. 시작했죠. 시작해서 소련이 아주 막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초고속으로 만주와 한반도를 점령해 들어갔죠. 만주는 8월 16일 날 아예 거의 다 점령해 버렸고, 한반도도 8월 26일 날 이미 평양을 점령해 가지고 군정을 실시할 정도입니다. 그때 미국은 어디 있었냐?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근데 이 소련의 점령 목표가 어디였느냐? 38선 이북이냐?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었습니다. 이건 전번 강의에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다면은 원폭 투하 없이 만약에 소련이 참전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면은
한반도 전체 누가 점령했겠어요? 당연히 소련이 점령했겠죠. 그죠? 미국이 이때, 우리 38선 이북만 점령해라. 이남은 우리가 할게. 그 말이 통하겠어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오키나와에 있는데 무슨 그 말이 통할까? 그래서면은 한반도 전체가 소련에 점령됐고,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리아는 지금도 김일성 신국, 김일성을 신으로 뜻받드는 천안교보다도 더 무지막지한 수령교의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의 위력으로 38도선으로 분할 점령하는 게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군이 점령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원자폭탄 없었으면 미국의 말발이 없으니까 불가능해요. 원자폭탄의 위력은 일본이 1억 옥시하겠다 그랬거든요. 1억이 다 목숨 바쳐가지고 누굴 지키겠다? 천황을 지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원폭 2방 맞아 보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8월 두 번째 폭탄 맞는 8월 9일 날 나가사키 폭탄 맞고는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 몇 시간 만에 항복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항복 결정을 통보를 해요. 연합군에. 그렇게 됨으로써 미군이 일본을 단독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민주화시키죠. 소련이 점령해서 어떻게 됐을까? 민주화시킨 게 아니라 공산화시키겠죠.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민주화돼가지고 말하자면 전후에 동양의 기적을 이뤘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자폭탄의 힘으로 소련이 양보를 얻어냈다. 미국의 한반도 38도선 분할 점령, 서로 분할 점령하자 하는 이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여요. 왜? 원자폭탄을 가지는 걸 보니까 그거 반대했다는 미소 대결이 오고 결국은 엄청난 어떤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소련이 홋카이도도 우리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미국이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 힘이 어디 있을까? 원폭이.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는 소련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본도 한 반 정도는 소련한테 넘어갈 수 있는 위기를 막은 게 원자폭탄이다. 그래서 한반도 분할 점령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일본의 항복이 소련군이 참전해가지고 그 소련군 참전이 두려워가지고 이 일본이 항복을 결정했다 하는데 그건 순엉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련군이 참전한 날이 8월 9일이래요. 그날 일본에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맞고는 저걸 항복
위한 회의, 황복 관련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소련이 전쟁 시작하자마자, 우리 바로 황복하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소련이 한반도를 급속 점령하고 나오니까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가만 내버려 두면 한반도 전체 넘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딱 그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육군성에서 38 분할 점령 그 경계선을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회의라기보다 막 갑자기 끝쓴다. 38도선으로. 그래서 8월 11일 날 확정이 돼요.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료를 본 한국사, 미국과 소련의 38선 분할 점령, 미국 러스크 대령의 진술. 러스크는 이때 대령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 국무장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스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합니다. 여하튼 이 두 사람이 38선을 획정을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서울이 들어가야 된다. 남쪽 이 미국 점령지에 서울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38선 이남을 미국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소련 측에 요구를 합니다. 분할 점령하자. 그래서 소련 측에서 그죠? 곧바로 8월 14일 날 동의를 합니다. 오케이. 우리 38선 북쪽만 우리가 점령할게. 그리고는 소련은 실제로 38선 이북에 딱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는 미국은 9월 8일이 돼서야 남한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점령이 되고 미국 군정 3년이 군정이 시작되는데 이게 뭐 3년 군정이죠, 그죠? 남한의 유일 정부를 선언합니다. 점령군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 남한의 이 좌파들이 말하자면 미 군정이 시작되기 전에 선수를 칩니다. 선수를 치가지고 국가를 선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언을 합니다. 45년 9월 6일에 진주하기 이틀 전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을 조선인민과 함께 맡기는 것 같더라. 북한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남한에서 이런 정부를 공화국을 선포하려면 미국도 와가지고 그 인정 안 해주겠냐? 이렇게 대단히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을 해줘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럴 것 같으면 점령을 왜 해요? 여운형의 경우에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순수한 면이 많아요. 그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소련이 북한 정년 정책이 북한 인민의 뜻대로 가도록 뭐라고 할까 방치했다고 할까 북한 주민의 뜻을 존중했다고 할까 그렇다고 영원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요 다음 강의에 그걸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북한인의 뜻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김일성을 아예 북한에 내리꽂습니다. 김일성이가 다 해주니까 뒤에서 조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일성을. 어떻게 조종하지는 다음 강의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인민위원회라는 게 인민공화국 공산주의로 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위원회예요. 그래서 이게요, 공산화에 전혀 방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조선인민공화국은 급조한 국가다. 그것도 좌파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좌파 국가다. 그러니까 종이국가는 종이국가인데 빨간 종이국가다. 빨간색이 딱 다 차지하도록 된 국가를 장악한. 미국이 그걸 용납할 이유가 없죠. 저끼리 만들어가지고 아무 내용도 없는. 저끼리 그 대통령, 주석 누구, 부주석 누구, 뭐 총리 누구, 저 마음대로 다 정해놨는데. 국민적 승인도 전혀 못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조선공산당이 주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각 명단을요, 딴 사람들이 함부로 발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공산당 당수 박헌여이가 지 멋대로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조선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위원, 말하자면 국회의원 셈입니다. 그죠? 중앙인민위원이 54명인데 그 중에 38명이 공산당원입니다. 그럼 70%예요. 그 다음에 후보위원회 20명 중에 15명, 75%가 공산당원입니다. 이래 놔놓고 미국한테 이 국가를 인정해라. 어느 국가든 그걸 인정하겠어요. 아무런 절차도 없이 저끼리 모여가지고 종이 위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내놓은 건데. 그거 얼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당연히 부정합니다. 이것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요, 대한민국 그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지를 전혀 안 했어요. 독립운동을 한 조직들이 있잖아요. 조직이 크게 한 5, 6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국민적 지지나 또는 어떤 독립운동 단체에서의 그 구심력이나 지도력이나 이게 하나도 발휘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곧바로 정부로 임명해달라는 건,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건 말이 아니지, 그거는. 우리가 국가를 독차지하겠다 이 얘기는 다름없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반공 민주주의 국가를 추진하게 된대. 그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이 남한이 공산당 세상이에요. 조선공산당 세상이에요. 워낙 조직적 파워가 있거든요. 조직력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민노총이요. 전체 노동자의 한 5% 됩니다. 5%. 근데 그 조직력 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조직력이거든요. 이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조직력이고 하나는 선전선동력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선전선동하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조선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는 남한 사회를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공산당의 정체가 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공산당이 밟는 코스가 있어요. 공산당은 그죠? 핵심이 뭡니까?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착취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사적 소유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한 놈이 완전한 독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그 방법 그 하나뿐이에요. 그 토지 국유화 해버리고, 기업 국유화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일당 지배하고, 독재하고, 그 다음에 1인 지배하고, 그래야 그런 시스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공산당은요, 마치 온갖 민주주의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선전선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선거를 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여성을 해방한다. 노동자를 해방한다. 농민을 해방한다. 모든 사람이 다 해방된 존재인 것처럼 존재로 만들겠다고 선전선동을 합니다. 근데요, 실제 공산국가가 된 데는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압살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위장이고 선전선동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레닌이 소위 그 볼셰비키 혁명할 때 엄청난 거대한 사기를 칩니다. 거대한 사기에 사람들은 화크닥 넘어가요. 거대한 사기의 핵심이 뭐냐? 모든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겠다. 농민들 어떻게 했어요? 소수 1% 지주가 가지고 있던 땅을 이제는 우리가 나눠 갖게 돼. 열광하죠.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공장을 노동자에게 돌려주겠다. 노동자들도 목숨 걸고 싸우죠. 그 다음에 권력을 소비에트에게 넘겨주겠다. 지상천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그죠? 다 사기입니다.
토지는 어떻게 했어요? 국유화했고, 기업은 노동자한테 안 주고 국유화했고, 권력은 인민한테 안 주고 공산당이 독점했어요. 완전 사기입니다, 이거. 적어도 미국은 이게 사기라는 건 아는 거예요. 웬만큼 무식해도. 근데 한국은 아직도 그 선전선동에 완전히 푹 빠져 있죠. 그러니까 70%가 좌파를 지지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일제시대에 암흑기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는 코스는요, 빤해요. 국유화 해가지고 계획경제를 하죠. 시장경제 안 하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배급경제가 돼요. 그때부터는 내 목숨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네? 국가에 달려 있죠. 국가가 아니라 사실은 공산당에 달려 있죠. 왜? 공산당이 몽땅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개인이 완전 말살돼 버리는 겁니다. 개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해놔놓고 그 다음 일당 독재를,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당 독재가 어느 정도 구축되고 나면 공산당의 이 책임 비서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1인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레닌, 스탈린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모택동 시진핑이 그렇고, 카스트로가 그렇고, 그 다음 북한의 김일성과 3대 세습이 그렇고, 딱 다 글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중의 열망을 사기를 쳐가지고 그걸 다 빼앗는 게 공산당이다. 조선공산당이요, 그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국호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할 거냐, 대한민국으로 할 거냐, 여하튼 뭐로 할 거냐, 물어봤을 때 70%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공산당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정권한테는 인민위원회를 하겠다는 게 71%입니다. 관료제가 아니고. 국회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하는데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자는 쪽이 68%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영향력이 한 70%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 인민위원회라는 권력 형태에서 이거는 인민민주주의 국가, 다시 말해서 인민공화국으로 가고 공산국가로 가는 건 이거는 필연적 코스예요.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은 공산화되는 거예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필연적으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미군정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 남북의 공산주의 세력,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북 대결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에요. 이 미군정을 타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그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미군정도. 그래서 위조 지폐 사건, 조선 정판사라는데 위조 지폐를 좀 발행을 했어요. 즉 자금 마련하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산당 불법화하고 그러면 공산당 요인들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게 46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 미 군정에 대해서 정권을 우리한테 넘기라고 요구를 합니다.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해라. 미 군정이 인민위원회로 정권을 이양해라. 이래가지고는 이제 아예 미군정 타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놓고는 박헌여인은 뭐냐 하면 9월 말에 북한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미군정 타도운동 이게 일어나는데 46년 9월에 총파업을 합니다. 요즘 총파업하면서 뭐 윤석열 타도 이래 나오죠. 이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민노총 집회할 때 그런 나오는 거 똑같은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 이제 총파업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냅니다. 요즘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대구에서 10월 1일 날 대구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국으로 확대돼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물론이고 충청도, 전라도, 서울, 경기까지 확산됩니다. 그래서 한 총 200만 명이 이 시위에 참여합니다. 시위 폭동에 참여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3.1운동에 200만 명이 참여했다 그러잖아요. 박헌여이 뭐를 하냐면 조선의 위대한 3대 인민항쟁이라고 그래요. 박헌여이가. 그 동학농민항쟁, 그 다음에 3.1운동, 그 다음에 10월 인민항쟁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 이런 미군정 타도 폭동을 명령을 하고 자금을 내놓은 게, 자금을 뒷돈을 대준 게 누구냐? 이게 소련과 국교 정상화가 되고 나서 이제 거의 다 밝혀지는 겁니다. 비밀 문서들을 통해서. 그게 소련 군정이 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다 읽어볼게요. 소련 군정의 스티코프의 일기에 의하면은, 일기에 따르면 총파업에 관한 명령과 자금이 개입되었다고 작성되었다.
1946년 남한을 뒤흔들었던 9월 총파업 당시 북한의 소련 군정은 조선공산당 측에 200만 엔을, 요즘 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몇십억 될 거예요. 이어 발생한 10월 대구 폭동 기간 중에도 3차례에 걸쳐 추가 자금 300만 엔 이상을 지원했다. 그리고 파업 투쟁에 대한 행동 지침도 지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티코프 그 일기에 나오는 겁니다. 소련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연해주 군관구 정치 담당 부사령관 겸 군사평의회 위원이었던 테렌티 스티코프가 작성한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소련이 조선공산당에 지시하고 조선공산당의 지휘하에 전평 등 이 공산주의 이 노동 농민 단체들 들이 전위로 나서고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소련 군정과 북과 남의 공산 세력이 총규합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미군정은 이것을 진압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국이 이기면은 대한민국이 건국될 거고, 그죠? 미국이 지면 어떻게 될까? 남한도 북한에 흡수돼가지고 공산화 되겠죠. 자, 미국이 그러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우파 정권을 세우려고 했냐? 그거 아닙니다. 극렬 좌파 세력, 이 말하자면 공산혁명 세력이죠. 그죠? 이게 극좌 세력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극우 민족주의 세력, 이승만, 김구 세력, 이거 배제하고,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그래가지고 이게 46년 7월 25일 날 좌우 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 목표는 좌우 사상을 뛰어넘어 하나의 임시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극좌 세력, 극우 세력은 이게 민주 세력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건 공산화 세력이죠. 이건 우익 독재 세력이죠. 그죠? 이 세력들은 민주주의 세력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김구가 집권해도 민주주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극좌, 극우 세력을 배제하고 중도 좌우파 정당이 힘을 합해가지고 통일 민주국가를 만들어봐라. 우리가 지원해줄게. 미국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하튼 극자 극우가 다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거 집권 못 하거든. 그죠? 그러면 미 군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한마디로 미국이 남한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공산당 폭동을 제압했습니다. 그 제압 못했으면 어디로 갔다고요? 공산화했습니다. 공산화했으면 지금 뭐가 됐다고요? 김일성 신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빤합니다. 그래서 9월 총파업과 46년 10일 폭동을 진압하고 그들 조직이 와해돼 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전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북한으로 도망가죠. 그죠? 북한이 조국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공산당 간부들은 월북하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 군정이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마치겠습니다.